첫 번째, AI 러쉬, LLM 러쉬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챗 GPT가 언제나 제일 핫한 이슈로 나오고 있죠. 간단한 계산기 코드 짜줘 하면 얘가 알아서 코드를 다 짭니다. 주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야 이거 혁명이다, 컴퓨터로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센세이션이다, 이거 안 쓰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주로 맡길 수 있는 업무 같은 것들이 보시면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것들만 얘네가 해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런 것들 정석 있잖아요. 우리 정석 정해놓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정석들을 얘가 써주고, 어려운 논문에 대해서 보면 얘는 이미 비슷한 분류들의 얘기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그걸 요약하는데 능하고, 외국어 코드 작성 디버깅 이런 얘기들을 시킬 만하기 좋다. 보통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급할 때 약간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 비서로 쓰기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처럼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창의력이 중요하잖아요. 창의력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얘가 약간은 좀 삐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AI라는 정의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GPT를 포함한 요 LLM 모델들을 AI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게, 철학적으로 지능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가장 대체되기 힘들 직업이 뭐냐? AI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노가다판 잡부거든요. 노가다판 잡부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기계로는 절대 못할 수밖에 없는, 대체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왜냐면 사람은 벤치가 뭔지 알면 야 저기 가서 벤치 갖고 와라 하면 벤치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로봇한테, 그리고 그 로봇의 칩한테 그거를 학습시키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더욱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되는 거니까 벤치가 뭔지부터 학습시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라고 얘기하는 거, 지능, 창의성 이런 것들을 기계가 가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도 창의성보다 모방이 더 중요한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영업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I가 대체하기가. 이번에 샘 알트만이 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샘 알트만이 오픈 AI의 대표죠. 오픈 AI의 대표가 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GPT-4O를 냈습니다. 요게 뭐냐면 헐이라는 영화거든요. 이 헐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GPT-4O를 만들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던 거죠.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GPT를 떠나서 스스로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업계,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게 요 헐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뭐냐면요, 포스터에 있는 요 남자가 AI 연인이랑 사랑에 빠집니다.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이 AI가 학습을 너무 빠르게 하니까 언젠가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서 사라집니다. 한참 사랑에 빠지다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 AI를 그리워하는, 전체적으로 요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AI가 발전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각인시켜 버린 게 요 영화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연구하는 모든 업체들은 이 헐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언어 모델을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고, GPT-4O의 시연 영상을 원래 6분짜리인데 3분으로 잘라서 2배속으로 재생했어요. 좀 빠릅니다. 요거를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You're doing a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do what he asks first. I would suggest let me try a couple deep breaths. Can you give me feedback on my breaths? Okay, here we go. Whoa, look. Mark, you're not fighting clear. Breathe in. We're count 4. Okay, let me try again. So I'm going to breathe in deeply. And then for 4, and then exhale slowly. Okay, I'll try again. Breathing in. And breathe out. That's it. How do you feel? I feel better. Thank you so much. Nicely done. 진짜 인공지능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시연 영상을 보여줬는데, 또 재밌는 해피닝이 하나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요 허에서 AI 역을 맡은 성우가 스칼렛 요한슨이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스칼렛 요한슨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었나요?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 뺏긴 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헐이 오마주가 됐던 만큼 오픈 AI 측에서도 스칼렛 요한슨한테 3번이나 제안을 했대요. 챗 GPT의 성우를 해달라고 3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스칼렛 요한슨은 거절을 했었고,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 지금 그대로 나오는 것 같다, 충격이다, 너무 분노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초상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소리를 뺏길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헐이라고 이미 언급한 이상은 의도가 순수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챗 GPT가 1부터 시작해서 4.5까지도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고는 있지만, LLM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오픈 AI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구글도 제미나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안트로픽이라는 회사도 클라우드라는 걸 만들고 있고, 메타에서도 라마라는 모델을,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 언어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가 문제인 거죠. 오픈 AI를 비롯해서 LLM을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격 경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오픈 AI조차도 처음에 GPT-4가 나왔을 때 1밀리언 토큰, 100만 토큰당, 그러니까 한 토큰이면 영어 단어 한 4개 정도 됩니다. 한글은 아직 학습이 좀 딸려가지고 한글 단어 하나당 토큰이 한 2개 정도 필요하대요. 어쨌든 간에 토큰 이용량당 요금을 36달러로 매기고 있었는데, GPT-4 터보에서는 100만 토큰당 14달러, 그리고 이번에 GPT-4는 100만 달러당 7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장사가 됐으면 가격을 낮췄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들이 어쨌든 이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LLM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문제는 걔네를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입니다.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은 전부 다 하드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하드웨어들이 CPU나 GPU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죠. 이게 엔비디아에서 팔고 있는 H100, H100이에요. H100이라는 GPU 프로세서고, 요것들을 쭉 묶어 놓은 게 이 데이터 센터 한 대입니다. 요 데이터 센터 한 대를 엔비디아는 6천만 원에 팔아먹고 있어요. 챗GPT가 점점 가격을 떨구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6천에 팔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한 대당요. 요거 여러 개 묶어놓고. 엔비디아가 마진율이 얼마나 높냐면요, 전체 매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크죠. 이번 1분기에서 마진율이 57%에 달합니다. 하드웨어 회사가 57% 순이익률이 말이나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꼽으면 사지만 니네 아니어도 살 때 많아가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상황인 거죠. 엔비디아가 한 주당 지금 $1,000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루어낸 거죠. 뭐 덕분에? 이 AI를 하겠다는, 대형 언어 모델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심지어 소스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그 우후죽순 생겨난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하면서 엄청나게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LLM 러시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1850년대에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골드러시가 있을 때 금을 캐러 간 사람이 벌었냐? 아니죠. 리바이스 같은 청바지를 파는 회사나 삽을 파는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AI를 출시하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도구를 파는 회사가 돈을 지금 벌고 있다는 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여기 있는 부품들은 파운드리나 메모리 회사로부터 사옵니다. 여기 GPU 옆에 붙어 있는 요거, 이게 메모리 카드예요. 원래 메모리 카드가 DDR 형식이 주로 많이 쓰였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 넣는 거, 삼성전자 16기가짜리 메모리 카드, 이런 것들은 DDR 형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적층 기술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데, DDR 같은 그 메모리 기억 장치를 쌓는 거예요, 층으로. 장점은 DDR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크기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훨씬 압도적으로 좋아요. 문제가 뭐냐? 그만큼 비싸죠. 만들기 비싸고, 그리고 층을 쌓은 만큼 이 외부 충격이나 내구성 같은 게 조금 약합니다, DDR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성비가 나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인 건데, 그 가성비가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진 거죠. HBM을 만드는 기술조차도 많이 발전을 했고, 심지어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6천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마진율을 요만큼이나 남길 정도로 엄청나게 잘 팔고 있으니까 HBM이 비싼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성능이 좋은 게 더 유리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HBM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2배 넘게 뛰는 이슈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HBM을 가지고 되게 티격태격 했었습니다.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삼성은 HBM을 놨어요. 만들기도 비싼데 수율도 안 나오고 딱히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SK 하이닉스는 니네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진짜 우직하게 이거를 팠습니다. 결국 승자는 HBM을 팠던 SK 하이닉스가 됐다는 것도 참 웃긴 요소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이번에 H200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H200의 성능은 H100보다 이 LLM 모델들을 돌릴 때 지금 기존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떴던 기사예요. 삼성의 HBM 칩이 떨어졌대요. 엔비디아의 테스트에서. 왜냐면 열과 힘, 전력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떨어진 날 금요일에 삼전 주가가 4%인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계속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삼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자료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또 최근에 핫하잖아요.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HBM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파는 회사예요. 문제는 뭐냐? 삼성이랑도 한 10년 전쯤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삼성이 한미반도체의 기술을 빼가지고 자기네들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장비를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미반도체랑 거래를 끊게 되자 한미반도체가 삼전에 소송을 걸었고 1심, 2심 전부 한미반도체가 승소를 했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나서 삼성이랑 거래를 끊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못 쓰니까 삼성 자회사에서 만든 장비로는 한미반도체의 그만큼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얘네가 HBM을 만드는 능력이 개차반이 난 겁니다. 과연 삼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게 되는 이슈인데요.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로부터 그 장비를 계속 잘 사옴으로써 HBM을 잘 만들고 수율이 80%까지 나오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죠.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20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놀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냥팔이 소녀죠. 엔비디아랑 TSMC랑 SK하이닉스랑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혼자 HBM 들고서 이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런 짤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챗 GPT가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화 허를 오마주하고 싶었는지 오가 이제 옴니의 약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옴니인데 오가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닮아 웃지 못할 해프닝도 나오고 있고요. GPT로 대표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AI로 부르는 거에는 약간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정작 돈을 버는 곳은 LLM 제작 회사가 아닌 데이터 센터 사업을 대표하는 엔비디아라는 거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100에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또한 선전하고 있고요. 의외로 LLM 제작 회사는 그들 간의 경쟁으로 자사 모델의 이용 요금을 계속 낮추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1850년대 골드러시 당시에도 정작 돈을 번 사업은 금 채취가 아닌 청바지와 삽 판매였다는 거죠. 역사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